안녕하십니까. HTV 제인수입니다. 자, 오늘은 니로 EV 중국산 배터리 괜찮은가? 2편 SOH와 열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CATL 배터리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CATL은 인산철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죠. 그래서 하이니켈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분리막 노하우가 부족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편에서도 얘기했듯이 니로 EV에는 NCM 523을 썼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CATL NCM 523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그래프가 좀 이상해요. 열화율이 되게 높거든요.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라이프 사이클 그래프는 이런 형태여야 돼요. 물론 이 해당 그래프는 0.5시레이트로 지금 계산이 된 라이프 사이클이라서 평균 한 1에서 2시레이트라고 하면 요 사이클 기준이 더 앞으로 당겨질 거예요. 슬로프가 이렇게 꺾여 급격하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1000회쯤에 SOH의 80%까지 떨어질 거라고 저 그래프 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CATL에 NCM 523을 채택한 자동차 로이의 EI5라는 자동차고요. 택시 모델로 많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누적 주행거리에 따른 주행 가능 거리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 차량을 한번 선택했습니다. CATL에 NCM 523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35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모터 출력은 85kW, 그리고 주행거리가 자, 중국 기준으로는 301km, 그리고 WLTP 기준은 244km고요. 공차 중량은 1560kg. 근데 이 공차 중량이 제가 이 2020년식 공차 중량을 본 거라서 이거 더 가벼울 수도 있어요. 18년식은. 자, 그리고 코나 EV 똑같이 2018년에 나온 차량이죠. 코나 EV 혹은 구형 니로 EV입니다. 같은 스펙이에요. 150kW의 모터를 갖고 있고요. 64kWh LG의 NCM 622가 들어갑니다. WLTP 기준 449km, 그리고 한국 환경부 기준 406km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공차 중량은 얘가 한 120, 130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1685kg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슈리의 전기차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슈리님하고 제가 화상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화상 인터뷰를 보시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같이 보시죠. 슈리의 전기차 세상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슈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리입니다. 현재 지금 중국 수저우시에서 중국 전기차 관련 리뷰와 시승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드리고 있는 슈리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슈님도 같이 저희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메일로 네네. 메시지를 나누면서 보셨겠지만 일단 CATL 배터리 일단 NCM 523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뭐 기아에서 어쨌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 설계를 한 건 알겠는데, 근데 이제 SOH 열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좀 있다는 거를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정도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SOH의 열화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I5를 제가 왜 선정을 했느냐? 8년도 버전이 거진 3만 대 조금 안 돼 28,800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나마 좀 많이 팔린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얘가 이제 CATL에 NCM 523을 썼어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이슈가 되고 있는 NCM 523하고 네. 중국의 이제 큰 그 자동차 전문 APP 사이트가 이제 디카라는 데랑 오토홈汽车之家라는 데 있습니다. 디카가 동처디라는 데고 동처디에서 이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네가 당신의 차가 몇만 킬로를 달렸고 지금 현재 얼마를 달릴 수 있느냐 전기차주들 대상으로 저도 이제 제 차를 가지고 참가를 했었습니다. 요거에 결국은 누적거리 대비 너의 SOH가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킬로와트시로 표시되는 거 아니지만 주행 거리에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네네네. 자료가 나온 거죠. 먼저 첫 번째는 남경 지역에 이제 차주분들이 올려주신 자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현재는 210km 정도 달릴 수 있다. 보니까 누적 주행 거리가 그럼 얼마나 되는 거냐 그랬더니 1만 킬로 이하인 분은 204km 정도 나오고 근데 이제 5만 킬로 이상인 분들은 이때부터 좀 떨어져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만한 게 이제 중경 지역입니다. 충칭. 4만 킬로 이상 네. 달리셨대요. 근데 이분은 현재 198km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광저우 지역입니다. 여기는 2만 킬로 이상인 분들이 229,
그리고 3만 킬로 이상인 분들이 225 정도, 음, 5만 킬로 이상이신 분들이 210 킬로, 218 킬로 뭐 이 정도 나온다고 하셨어요. 어,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원래 WLTP 기준은 240km 정도인데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면 220km 정도 달리는 거예요. 한 평균 3만 킬로 정도 달렸을 때. 지금 보면은 결국 약간 SOH나 분리막 기술의 부족함을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돈으로 메꿔주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확정적으로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누구나 봐도 이 상황이면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죠. 그렇죠. 좀 약간, 예. 네. 이번 거 이제 니로 거 보면서 이게 523을 쓰는 건가? 근데 중국 바이두예요. 이거 솔직히 엄청 얘네 입장에서는 중국 CATL 입장에서 엄청 큰 일이잖아요. 해외 브랜드에서 그렇죠. 해외 생산 기지에서 생각한 거에 자기네들 셀을 썼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일이고 엄청 선전 효과가 있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찾겠어.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생각보다 거의 안 나와요. 바이두에서. 저도 CATL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BMW iX3에 대한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죠. 니로 EV에 대한 거는 전혀 이런 방도 없어요. 언급이 네. 없더라고. 지금 일단 우리가 다시 그 집중할 네. 걸로 돌아와서 니로 네. EV에 있어서 쓰이는 NCM 523의 경우는 일단 안정성은 보장됐지만 지금 로이 AI5에 쓰인 거를 봤을 때는 분명하게 SOH의 열화가 좀 심한 배터리인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통계 자료에도 보시면은 최대 주행 거리가 6만 킬로까지밖에 안 나와요. 즉 6만 킬로 이상에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분명히 그 그래프에도 네, 그래프에도 보시면은요, 분명히, 아니, 18년도면요, 솔직히 1년에 많이 타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저도, 타셔도 2만에서 3만씩 타시니까 4년이 넘었으면 저도 지금 9만 8만 5천 이상, 원 탔는데 그러니까 10만 가까이 타시는 분들 분명히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정도 타신 분들은 자기 차 마음에 안 들면 신나게 올린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18년도에 전기차 사실 정도면은 대부분 얼리 어답터 성향이 강하신 그렇죠. 분들은 그렇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그런 추세니까요, 이 부분은. 네네. 아예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게 배터리 패키지를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음, 통계 데이터를 아예 못 만들게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아,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통으로 새 걸로 바꿔줬으니까 잔말 말고 그렇지. 떠나. 8만 원 탔든 10만 원 탔든 배터리팩 교체해줬어. 그럼 주행거리가 여긴 거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되게 한국에서 사실 좀 알기 어려운, 그리고 중국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사실 규모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앞으로 뭐 이제 자기의 어떤 배터리를 갖지 못한 국가의 브랜드들은 사실 중국산 배터리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이 꽤 큰데, 그것을 한국에서 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좀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우리 좋은 내용으로 같이 한번 컨텐츠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WLTP 기준으로도 이미 4만에서 5만 킬로 정도 되면 SOH가 81%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우려한 대로 배터리 열화가 좀 심한 그런 배터리는 맞다. 즉 CATL의 NCM 523을 채택한 로이의 EI5 차량은 SOH에 있어서 누적 주행거리 3만 킬로 기준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고요. 사실 그 전부터 리니어하게 하락을 하는데 뭐 눈에 띄게 보이는 기준이 그 정도라는 소리죠. 그리고 6만 킬로 이상에서는 이제 교환해야 되는 수준이고 아까 보셨다시피 4만에서 5만 정도 가면 SOH가 81%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만 이게 단순히 CATL 배터리만의 문제는 아닐 수가 있는 게 자, 로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기술이 좋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기술력 부족과 CATL 배터리의 열화 문제가 혼합돼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좀 좋지 못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신형 니로 EV도 그럴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왼쪽은 구형 니로 EV의 모터 출력 그래프예요. 자, 보시면 395Nm였던가요? 정도 돼 있고 쭉 정토크 구간 그리고 약계자 제어가 들어가는 정출력 구간이죠. 그리고 모터의 RPM은
1500까지 회전하고 최고 시속은 167에서 리미트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신형 니로 EV에 왜 토크가 65% 수준으로 기존 대비 줄어들었느냐, 255Nm잖아요 이번에. 왜 줄어들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조사하다가 확신하게 됐어요. 다만 이 그래프는 아직 기아에서 공개된 그래프가 아니라서 저희가 오토기어하고 그 GV60 퍼포먼스의 초고속 테스트를 한 그 시간에 바로 신형 니로 EV의 고속 테스트를 같이 진행했었는데, 그때 로그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자, 255Nm에서 쭉 가고요. 저희가 그때 테스트한 기준 8000rpm에서 정 토크 구간이 정 출력 구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기존 모터 대비 RPM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어디까지? 15600까지 돌더라고요. 자, 그리고 8000 기준으로 꺾인다 그랬으니까 여기 8000이잖아요. 8000rpm 기준으로 약계자 제어로 바뀌고요. 그리고 출력 그래프입니다. 출력 그래프 마찬가지로 자, 정출력이 시작되는 구간이 8000rpm 구간부터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 자, 신형이 토크를 줄였잖아요. 그러면 토크가 낮아진 만큼 정출력 구간의 시작 구간이 8000rpm 이후로 밀려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실사용 구간, 여러분들이 실사용 구간은 어디입니까? 고속도로 타기 전 구간, 시속 90까지, 지금 8000rpm 시속 90이잖아요. 시속 90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풀로 밟아도 최대 출력이 안 나옵니다. 토크는 최대 토크가 나오지만 출력이 안 나와요. 기존의 니로 EV 구형 같은 경우는요, 시속 60이 채 도달하기 전에 최고 출력에 도달하고요. 그때부터 약계자 제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점부터 최고 출력이 나오고, 그 시점 전에는 토크가 395Nm라는 어마무시한 토크가 나오죠. 근데 얘는 그렇지 못합니다. 실사용 구간에서 최대 출력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게 다 시내 주행이겠죠?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올라갔다, 시속 90, 100 이상 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엑셀레이터를 풀로 밟을 일이 없죠. 그때는 크루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크루징할 때 들어가는 출력은요, 많아봐야 20kWh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사용 구간에서 아무리 써도 이 녀석은 기존의 구형 니로 EV보다 C레이트가, 방전 C레이트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제가 배터리 열화는 방전 C레이트, 방전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자, 64kWh 배터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풀악셀을 밟아도 시속 50에서 60이 넘어가는 시점이 돼야 1C레이트가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여기서 풀악셀을 밟진 않겠죠. 그러니까 전 구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1C레이트 이상 낼 일이 없어요. 대부분 0.5에서 0.7C레이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형 니로 EV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운용하는 구간에서 대다수 한 1.2C에서 2C 사이로 운영을 하게 돼요. 배터리의 열화율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터 설계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다시 그린 거라서 나중에 실제로 그래프가 공개돼도 아마 이거랑 똑같을 겁니다. 전에 김드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 정말 잘하셨어요. 전기차는 여러분 산수입니다. 숫자예요. 숫자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아는 왜 이 짓을 했느냐? 도대체 왜 이 짓을 했느냐? 굳이 중국제 배터리를, 니켈과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사실 기아가 어느 시점에서 계약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에서 계약을 했든 과거 코나 EV와 니로 EV를 출시했을 때보다 지금 니켈과 알루미늄 가격은 두세 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중국제라고 싸냐? 싸긴 싸요. 그럼 왜 싸냐? 우리가 왜 싼지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제가. 자, 국내 업체들의 니켈이나 알루미늄 재고 스탁의 그 양이 CATL이나 BYD에 비해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CATL이요, 세계 최대 출하량을 가진 배터리 그 업체입니다. CATL에서 출하하는 양만 한 30% 가까이 될 거예요. 전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LG나 뭐 SK나 삼성이 갖고 있는 스탁 재고 가지고는 그거는 한 CATL의 스탁 재고의 한 뭐
많아야 3분의 1, 적으면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버퍼가 CATL 같은 중국 업체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프리미엄급 차량이라고 하면 마진을 줄이는 것으로 어느 정도 버퍼를 써서 버텨낼 수가 있었을 건데, 마진율이 적은 이런 보급형 모델에서는 타격이 크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야 CATL 그 중국 배터리 싸구려를 넣어서 가격도 더 올려놨냐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대충 저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해 본 결과, 지금 기아 니로 EV 신형 같은 경우는 기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NCM 6기를 가져오던 가격보다 요번에 CATL에서 중국제지만 NCM 523을 가져온 가격을 더 비싸게 줬을 겁니다. 중국제라고 더 싸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지금 니켈과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을 낮출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를 넣었다면 가격을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니로 EV가 뭐 제네시스 GV60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니로 EV의 가치가 존재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보급형 전기차인데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드리는 제 주관적인 견해는 이렇습니다. 기아는 최선을 다하기는 했다. 덩달아 맞을 짓을 한 것도 맞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면서도 고객들에게 기존과 다름없는 성능의 전기차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물론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어느 정도 욕은 지금보다는 덜 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본 거는, 아니면 요번에 이제 니로 EV 플러스가 나왔잖아요. 이게 그 택시 전용 모델. 그러면 CATL 적용 모델을 택시 모델로만 내고 먼저 일반 모델은 좀 더 미루었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나 뭐 가격 협상이 좀 더 잘 된 시점에서 스탁을 들여와서 일반 모델에는 국산 배터리를 채택하는 그런 방법도 쓸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울며 겨자 먹기로 CATL 배터리를 쓰면서 기존 니로 EV와 코나 EV의 그 스펙을 만족시키면서 요번에 V2L도 새로 넣고 뭐 이것저것 조금씩 보강을 했죠.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연구원들께서 열심히 하신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대단해. 저런 정말 한 세대 두 세대 떨어지는 수준의 중국제 배터리를 가져다가 기존의 국산 배터리를 넣은 것과 같은 그런 급의 차를 만들어내는 거 대단합니다. 이거는 정말 기술력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 기술력 자랑을 이렇게 욕 얻어먹어 가면서 하는 것도 참 능력이다 싶어요. 근데 이런 걸 왜 제가 설명해야 되죠, 지금? 니들이 좀 하세요. 니들이, 기아님들아, 니들이 하세요라고. 이게 뭡니까? 정말 온 기술을 총동원해서 기존 니로 EV와 동등한 안전성과 동등한 스펙의 차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위험하거나 뭐 문제가 되거나 빨리 배터리가 닳아서 없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다. 하지만 CATL 배터리 중국제라는 거는 우리 인식 속에 아직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품질이 안 좋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그런 인지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뭐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선택권이 없어. 나는 지금 전기차, 저 클래스의 전기차가 필요해라고 하셨을 때 사신다면 솔직히 차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CATL 배터리가 뭐 불안하고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견해는 제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랬을 때는 저도 사실 CATL 배터리라고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알고 나니까 그래, 기아에서 기술적으로 잘 풀어냈구나 라고 하겠지만 이 결국 선택과 이 그런 것들은 소비자의 몫이니까요. 제 결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이거 추천하겠다, 추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차는 기술적으로 잘 만들었다.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도 좀 더 재밌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